YTN하고 연합뉴스가 요즘에 사람들한테 세뇌시키고 싶어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안이바뀜인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금 뭐 SBS나 아니면은, TV조선, 채널A 이런 데서는 뭐 황교안이 어쩌고, 뭐 오세훈이 어쩌고, 뭐, 저희끼리 또 그쪽으로 난리잖아요. 주로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자한당 사람들은 뉴스를 그쪽에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KBS, YTN 뭐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연합뉴스 이런 데서 이제 자기들이 여론을 어떻게 조성을 해요. 특히 보면은 지금 안이바뀜을 계속 그 얘기하는 데가 YTN 아니면 연합뉴스거든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인식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전부 다 위험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투로, 실제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에 지금까지, 그 정도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3년 6개월인 과하다, 아주 지나치게 과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1심에서 무죄가 2심에서는 중형이 3년 6개월이 나왔느냐, 너무나 과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가요? 이재명에게 입혔던 상처는 과하다를 넘어선 거죠. 그것은 따로 떼놓고 봐야 되는데 같이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든 것이 다 소명이 됐잖아요. 전부 다 지금 법정에 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완전히 전쟁하다시피 이잡듯이 전부 다 찾아봤잖아요. 전부 다 조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 우리나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싸운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그것을 죄인 취급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완전히 결이 털린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이제 박원순인데, 박원순은 지금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뭐 국정감사 같은 그런 종류를 통해서 이제 실력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3선을 했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 동안에 어떤 뭐 과도 있고 실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사람들은 찾아내겠죠. 공격할 내용들을. 이 사람이 이제 지금 현재 여당이잖아요. 야당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위태롭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경수는 어떤가요? 지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김경수 역시도 과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국회의원은 300명이잖아요. 300명인데 판사는 우리나라 판사가 총 3,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들이 어떤 객관화된 이제 공론화된 상황에서 이렇게 평가를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그들이 완전히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세력이 그 안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승태가 그렇게 오랫동안 판사를 블랙리스트 업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공고하게 승을 쌓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판사가 그냥 조용히 뭐 시골 같은 데서 판사 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고 이게 아니고 대법원장이 나도 한번 돼봐야 되겠다, 혹은 다른 야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3,000명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권력의 어떤 명예욕에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거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법원장 그 꿈꾸는 사람들이 이제 여럿 있을 거고요. 뭐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어떤 그 권력의 서열과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성창호 판사는 대법원이었던 이 그 양승태의 아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판사들을 찾아내다가 그만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짓은 못하겠다 하면서 판사복을 벗었잖아요. 이탄희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도 않겠죠. 백로가 돼서 까마귀들하고 놀지도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욕망에 아주 그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양승태하고 아무래도 제일 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3,000명이 있는 조직입니다.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우리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고 그 안에서 조용히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김경수나 안희정에게 너무 과한
그러니까 과하다는 게 지금까지와 달리 과하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 또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면서 그것이 과한 게 아니라 그 정도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이제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한 번도 이제 현직 도지사가 뭐 죄를 지어도 이제 그 일을 보면서 법원에 쫓아다니는 그런 정도의 범죄에 대한 판결은 나와도 아주 그냥 이렇게 감옥에 수갑을 차고 들어가가지고 일도 못하게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창호 판사가 이제 3,000명 중에서 아주 대법원장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강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제가, 그러니까, 뭐, 판사가 어떤 성역이, 거기가 또 성역이라고, 무조건 놔두면 그 안에 또 고인물을 썩잖아요. 반드시, 잘못은 비판받아야 되고, 예,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부조리는, 까발려서 어떻게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 역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무조건 이 사람은 다 오라. 내가, 김경수가 드루킹하고 저렇게, 이제, 여론을 조작을 했으니까 용서 못하니까 성판사가 그래도 박근혜도 8년, 이제, 징역을 때린 사람인데 이러면서 무조건 그 사람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경수도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는 거죠. 드루킹하고 틀림없이 교류가 있었다고 그것은 확실하게 드러난 거거든요. 단지 사건에 있어서 지금 2년이라는 중형을 때려서 도지사직까지 아예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은 너무 과하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 건강한 이제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한 것에 대해서는 제자리로 돌려놔라.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완전히 그냥 완전 무결하게 김경수는 잘못이 없는데 완전히 성창호하고 양승태 키즈가 적폐들이 날뛰어가지고 이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눈을 감는 거거든요. 완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긴 왜 사자성어 있잖아요.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러면서 불륜은 지금 뭐 감옥에도 가야 될 정도로 그 나쁜 거잖아요. 예, 나쁜 거예요. 불륜은 속이는 거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미지가 인식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투로 걸어도 걸릴 수가 있는 건가요? 하여튼 뭐 어쨌든 이번에 안희정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3년 6개월 가다 보니까 이제 아주 사람들이 많이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경각심이 생길 것 같아요. 뭐 불륜하고 미투가 뭐 구분이 안 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내가 볼 때는. 어쨌든 안희정이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과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가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진짜 남녀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설정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거는 맞는 거죠. 시대가 변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도 성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어차피 선진국으로 가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천에 있는 그 사람처럼 완전히 그냥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캐나다 가가지고 막 여자를 불러달라 했었고 이런 거 정말 국제적인 망신거리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남녀에 대한 공부가 새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완전 인권을 침해해가지고 막 짓밟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범죄 행위다. 예, 그것을 깨우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는 것은 좋은 건데 어쨌든 그랬다 하더라도 과한 건 사실이다.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가 이렇게 간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불쾌한 겁니다. 예. 박원순은 아직까지 이제 뭐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제 잘못을 가려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묶어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반년 내내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어요. 완전 탈탈탈탈 털어도. 그런데 지금 과할지언정 어쨌든 분명히 미투든 불륜이든 자기가 잘못했던 안희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경수 지사가 어쨌든 2년을 실형을 받은 건 과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드루킹하고 교류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공감, 비공감 이런 것을 기계로 눌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어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 뭐 위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지만, 거기다가 이재명을 끼워 넣는 것은 완전히 언론 플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YTN이라는 이 공적 자금이 들어간 회사가 우리 그 주권자 국민들을 또 가지고 놀려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예, 바로 그 워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연합뉴스하고 제일 심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번 봐보세요. 황교안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는 전부 다 SBS나 아니면 TV조선 채널에 이런 데서 맨날 하거든요. 진짜 웃기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 황교안은 진짜 두말하면 입 아픈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은택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전문가라고 끄집어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누구랑 정말 가까웠나요? 최순실이 정말 아끼고 아끼다 보니까 완전히 최고 많은 자금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자리에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완전히 그냥 국정농단에 놀아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었던 대통령이 어디 가고 아프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직을 못하게 됐을 때 대리로 했던 바로 그 총리예요. 국정농단의 주인공인데 이 사람도, 예, 자기는 모른다. 모르면은 멍청한 바보죠. 예, 알았는데 그랬다 이러면은 완전히 일도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멍청한 사람, 저래도 야비한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무슨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기다가 올려놓고는, 뭐, 17%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라의 수치예요. 예. 그런데 뭐 이제 TV조선하고 이런 데서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같이 썩어가지고,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그냥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해먹듯이 계속 해먹으려고 저거들끼리 또 언론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오세훈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무료급식 해준다. 무료급식 해주는 것을 반대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장직을 걸겠다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대를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때 그 시점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복지가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이제 복지가 지금은 더 많이 돼야 되는 거죠.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예, 나라가 자금은 많지만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도 이제 아이가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밥을 해줄 시간도 없었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시스템이 완전 바뀐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무료 급식은 해줘야지 맞는 그 정도의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전 세계에서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 나가야 될 방향의 틀을 잡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시대를 읽을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직을 걸고, 그걸로 시장직을 걸 일인가요, 그게? 국민들, 이 주권자들의 아이들이, 예, 잘 자라서 이 나라가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일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시장이라든지 공무원이든지 뭐 하여튼 나라를 어떻게 책임지는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데, 오세훈 이 사람은 완전히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이. 그런데 지금 열심히 띄우고 있어요. KBS가 아니고 TV조선하고 이런 완전히 조중동이죠. 그러니까 막 쉽게. 그리고 이제 홍준표, 예. 홍준표는 1억을 해먹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맨날 이 사람도 불려다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1억이나 먹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이제 나쁜 거는 뭐 비슷한 도찐 개찐 아닙니까? 김경수나 이 사람이나. 근데 이 사람은 일을 하면서 법정에 왔다 갔다 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과하다 하는데, 과하다가 지금은 내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은 분명히 양쪽 다 잘못도 있고 어떨 때는 한쪽이 완전히 이제 엄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이재명처럼. 그런데 양쪽이 다 일정 부분 잘못한 것도 있고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시간이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이 정도 증명까지는 나왔다고 봐지는 거예요. 어쨌든 또 언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해서 이제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결국은 뭐 2심, 3심 넘어가면은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법정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홍준표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필이면은 또 사법청산을 하겠다고 양승태가 불려간 상황에서 양승태에 아주 사랑받고 촉망받는 사람이 하필이면 이제 판결을 내렸다. 예. 그것 때문에 더욱더 이제 사람들은 좀 과하다 하는 결론을 일반적으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다가 안희바뀜 해가지고 전혀 죄가 없는 이재명을 같이 끼운다는 게 너무너무 불쾌한 겁니다. 이 언론 플레이 하는 것들, 이 YTN하고 연합뉴스 이것들은 맨날 이런 식이라니까요. 김부선하고 무슨 해경공하고 일체의 관계도 없는데 계속 뉴스를 만드는 내가 퍼트린 이 가짜뉴스의 장본인이 바로 KBS, YTN, 연합뉴스 이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또 시작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 1인 미디어를 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완전 이 사람들하고 이 사기꾼들하고 전쟁을 쳐야 되는 겁니다. 나라의 돈을 받아 먹은 것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얼마나 불쾌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누구를 띄우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요? 자기들이 가장 이제 내세워서 나중에 돼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띄우는 거예요. 예, 나중에 완전히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일하는데 계속 걸림돌로 삼는 거죠. 뭐 하나 할라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낙연하고 유시민을 계속 띄우고 있거든요. YTN하고 연합뉴스가. 그러니까 이낙연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한 번도 틀려본 적 없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도 틀면 엄청나게 틀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도 지금까지 많은데 어쨌든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이쪽으로 들어서기 전에 25년 동안 동아일보에 있었거든요. 동아일보도 조중동 해가지고 일제 앞잡이 신문으로서 명성을 날린 신문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사를 썼겠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점잖하게 일을 잘해온 것도 있지만 진짜로 나중에 뭐 대권에 도전을 한다 하면 틀려가지고 내가 볼 때는 꼼짝도 못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보여요. 이분은 자기가 워낙에 기사를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또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드루킹이 지금 현재 조작해가지고 김경수가 이렇게 감옥 들어갔듯이 유시민은 경선 조작을 했던 그 자기 개에서 경선 조작을 했던 자료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역사적으로 완전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띄우잖아요. YTN, JTBC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뭐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완전 흔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사람이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적폐들이. 그런 사람만 맨날 골라가지고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썩어 있는 우리나라의 제일 위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명박 그렇게 썩어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놨죠. 박근혜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완전히 차은택이니 뭐니 완전 무능한 사람들 데려다가 완전 나라 돈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많이 돈이 그때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나요? 그때 그 당시에 생각만 해도 진짜 머리 쭈뼛쭈뼛해지는 겁니다. 진짜 너무너무 끔찍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막 다 잊었는지 막 박근혜 그냥 태극기 모독 부대들 있잖아요. 정말 심각해요.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완전 진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신기할 정도인데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깨어난 사람들이.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 언론 플레이가 눈에 이제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쏙지 않으려면은 그 다음 단계를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끌고 갈지 봐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죄가 없는 이재명에게 뭐든지 지금 들미를 잡아가지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강한 나라를
바라는 우리는 진짜 긴장하고 긴장을 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참 험난한 길이긴 한데 또 뭐 보람 있는 길이기도 하죠. 바이.